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 수익 채널의 부자 아저씨입니다.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기사를 통해서 시장과 종목을 찾아서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데요. 한미 간사 협상이 주식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만약 이런 기사가 나오면 주식시장은 급등할 것입니다. 과연 어떤 기사일지 저의 견해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성랑 미 통상 투자 안보 패키지 협의 제안을 했는데 루비오도 공감을 했다. 7일 백악관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과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양국이 마주한 현안과 교류를 비롯한 동맹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를 가졌는데요.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안이 간세, 비간세 장벽을 중심으로 작성된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그동안 제기한 사항들로 통상이나 투자 구매 안보 관련 전반에 망라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협의를 진전시키고자 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뭐 소기 문제라든지 방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압박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미국과 한국의 관세 협상은 뭐 지금 이런 세 가지의 안보 투자 통상의 패키지를 하면서 이 루비오의 공감을 얻으면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되는 것으로 보이십니다. 자,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관세를 낮추면서 서로 이런 협의를 통해서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된다면 아마 관세 협상에서 20% 이하의 관세 협상을 할지 않겠나 보이고요. 여기에 그 전에 저는 이런 부분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한미 정상회담이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관세 이 부분을 지금 루비오랑 지금 위성락 실장이 이제 어느 정도 조율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트럼프와 이재명이 정상회담 겸 관세 체결을 하는 이런 그림이 저는 예상이 된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만약에 한미 정상회담을 조만간 개최를 한다 이런 기사가 나온다면 그건 어떻게 되냐 얘기죠. 관세 협상이 곧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나온다. 그때는 주식시장이 아마 급등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사는 유가 따라오르는 유엔화 어느덧 톤당 110달러를 넘어섰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서부 텍사스 원유는 5월 배럴당 57.13달러에 기록한 뒤 지난달에 73.84달러까지 올랐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최근에는 70달러 육박하고 있고 국제정세 불안한 원유 가격이 올라 대체제인 석탄 가격도 늘어나면서 유연탄이 올랐었는데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가장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뭐 유연탄이 오르고 석유가 오르고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 이 유연탄이 오르면 같이 가격이 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시멘트 가격도 같이 오른다는 거. 그런데 그럼 시멘트 가격이 왜 오르냐? 자, 시멘트 가격은 이 유연탄이 원가의 40%를 차지합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자, 유연탄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시멘트 가격도 올라서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시멘트 업종은 제품 가격 인상으로 각광을 받을 것인데 그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한일 시멘트. 우리나라에 한 상장된 게 한 4개에서 5개 정도 상장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 한일 시멘트를 가장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금 차트가 가장 좀 좋은 모습 중에 하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 고점 라인대를 지금 지지하면서 지금 올라가는데 자, 여기서 음봉의 고점도 지금 곧 돌파 시도 아마 가격 인상에 따른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자, 지금 이 한일시멘트의 실적을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1,100억대에서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다가 이제 건설 경기가
좀 나빠지면서 지금 올해는 실적이 좀 낮아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대로 2분기 영업이익률이 17%나 나오는 그런 엄청난 모습을 보여준다. 자, 여기에 아마 가격 인상인 다음에 이분이 영업이익률이 20% 넘어가겠죠. 자, 이런 점을 봤을 때 이 한일 시멘트를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으니까 아마 제 예상이 맞다면 시멘트 가격 인상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한일 시멘트를 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기사를 보면 트럼프가 막아도 구글이 산다. TSMC 위에서 해상풍력 늘리는 대만. 자, 구글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처음 체결한 해상풍력 CPPA가 대만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역시 대만이 아태 지역에서 해상풍력에 다진 입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 수 있는데요. 대만이 해상풍력을 상당히 크게 하는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산업 물론 통신 산업 심지어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등 전통 산업들도 탄소 배출 감축 필요를 강력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재생 에너지 수요가 확고하다. 유럽과 대만에서 부과될 탄소 비율을 감안하면 전력을 매우 많이 쓰는 반도체 통신사에게 재생 에너지 확보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트럼프가 지금 막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트럼프는 지금 뭐 원전이라든지 옛날 뭐 석탄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대만에 지금 투자를 해가면서 이런 부분들 점점점 확장시키고 있다. 이 얘기인즉슨 이제 TSMC에게 자 구글이나 이런 글로벌 기업들을 또 같이 하면서 공생을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고요. 대만 입장에서는 이 AI의 강력한 전력 수요에서 풍력 에너지 왜냐하면 대만은 사면이 다 바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풍력 에너지로 이 부분을 지금 충당하고 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삼면이 이렇게 바다 있다면 우리나라도 해상 풍력 쪽이 앞으로 점점점 더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 왜냐?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을 지금 감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알리백을 위해서는 상당히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부족하다. 대만에 비하면 정말 10분의 1 수준도 안 될 겁니다. 저희 나라가.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 해상 풍력 쪽이 계속 발전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 수 있고. 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 자, 그렇게 본다면 자, 이 관련 쪽에서 이 SK 이터닉스를 저는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리고 SK 이터닉스가 풍력 관련 이런 부분으로 좀 이슈가 됐다가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격 지금 내려오는 가격부터 2만 원까지는 분할 매수 개념으로 계속 매수를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해상 풍력 그 다음에 신재생 태양광 이 모든 걸 아우르는 SK 이터닉스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내용은 구형 D램감 급등 3분기 40% 오른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연내 DDR4 생산 중단을 선언하고 DDR5 생산에 집중하기로 해서 DDR4 공급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되고요. 반도체 업계에서 올해 3분기에도 DDR4 가격이 40% 이상 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 DDR도 시작해서 낸드 플래시 구형 D램까지 모든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는 확실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구형 D램 가격의 상승이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은 이런 구형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시장이 아니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HBM 시장이 큰 영향을 받는다. 그 부분은 이번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으로 확실하게 더 나타났고 그래서 SK하이닉스에 지금 오히려 외국인들 매수가 몰리면서 삼성전자 저렇게 나쁘다면 SK하이닉스 우리 예상보다 더 업되는 실적 발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판단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자, 물론 이 구형 D램이나 낸드 쪽이 가격이 급등한다고 해서 크게 실적에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계속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릴 급락에 대해서 리스크를 항상 고민하는데, 이런 D램이나 구형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이런 최소한의 이런 급락의 리스크는 없다.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D램이라든지 낸드라든지 이 가격들이 계속 상승하는 한은 아무리 SK하이닉스가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급락의 리스크는 짧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